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근무하며 모은 돈 5억 원을 아들에게 이체해줬을 뿐인데 갑자기 날아온 2억 원의 세금 고지서. 인천 부평구에 사는 83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 돈을 보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만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7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재정건강 컨설팅을 진행하는 김현명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까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 정말 너무나 이해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이렇게 가족을 돕는 마음마저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재정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불필요한 세금까지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국세청 출신인 저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8세 정미영 할머니는 손주 결혼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했다가 증여세 5천만 원을 추징당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불과 2주 만에 세무서에 적극 대응하여 납부 세액을 9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무서운 폭풍처럼 언제든 여러분의 가정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이런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든든한 재정 건강을 만들어 나가실 준비 되셨나요? 이제부터 제가 37년간 국세청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직접 경험한 세무조사는 10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인한 세금 추징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 바로 가족 간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그냥 계좌 이체로 송금하시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시나요? 두 방법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안전한 가족 자금 관리의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적절한 증빙자료 관리의 원칙. 둘째, 법적 허용 한도 활용의 원칙. 셋째, 차용증 활용의 원칙. 넷째, 분산 관리의 원칙. 다섯째,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세무조사에서 90% 이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 국세청에 입사했을 때는 복잡한 세금 규정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37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세금 문제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막연한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75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매달 손자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증빙자료 관리 방법을 활용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알게 된다면 가족의 재정 건강을 든든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세금의 폭풍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어요? 국세청 내부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 방법들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사실 많은 세무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의뢰인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은퇴한 지금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37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며 깨달은 진정한 세금 지혜입니다. 내 가족의 재정 건강은 결국 나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이 중요한 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요즘 정부가 왜 세무조사를 그렇게 강화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무려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살림살이가 파탄 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는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상을 끊으시면 앞으로 벌어질 세무조사 폭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여러분의 세금 내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어떤 세무공무원은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엄격한 과세가 예상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최영자 할머니는 딸에게 보낸 3천만 원이 세무당국에 적발되어 증여세 6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마음까지 세금으로 물려야 한다니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감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직접 보고 들은 내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세무조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방법들을 하나씩 익히면서 세금 걱정 없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지만 국민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최소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법 이상의 세금을 낼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리를 똑똑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 봅시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무서운 현금 감시 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놀랍게도 국세청은 매년 이런 현금 입출금 조사만으로 2조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가 계좌 이체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계좌 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자체 판단으로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의심되면 얼마든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감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82세 박명호 할아버지는 매일 900만 원씩 3일 연속 출금하다가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루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거래로 보고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면 각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현금 거래를 피하세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출금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이상, 2년 내 5억 이상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지침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정보들을 활용해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이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며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언제든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은 납세자인 여러분이 이체 사유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 8에서 9년 전 거래까지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중단하시면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치명적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녀 신혼집 구매 자금 지원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 신고 없이 지원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월 고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절이나 생일마다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고액을 입금하는 것은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계좌에 고액 입금은 세무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 전후에도 계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7세 김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증여세 부과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적절한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체 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세요. 5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카드값 정산 등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최소 5년 이상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 메모가 찍힌 통장 내역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증빙 자료 관리는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지금부터 더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금의 무게로 짓눌린 여러분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께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더 엄격해서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남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신고 시에는 전체 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되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복잡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81세 장영수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했다가 신고를 잊어 가산세를 포함해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 증여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일찍 증여한 돈이 연 3% 수익률만 가정해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쯤 2억 원 이상으로 자산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국세청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꿀팁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즉 2015년에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25년에는 다시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하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세금 걱정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억 원의 증여세를 절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똑똑한 자산 이전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고액 자금 지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해도 수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지금 영상을 끊으시면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반드시 금 1억 원정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환 계획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 상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측에 잡힐 서명과 날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각자 보관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막막한 마음 정말 잘 이해합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76세 이정숙 할머니는 아들에게 3억 원을 이체한 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과 정기적인 이자 납부 증명을 통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은 정말 강력한 세금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특히 놀라운 것은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 시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 모두 활용한다면 최대 8억 원 이상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증거를 남기세요. 추가로 안전한 자금 관리를 위한 팁을 드리자면 증빙자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이체 시 구체적 용도를 메모에 명시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도 이체 메모가 찍힌 채로 프린트하여 보관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탄탄한 방어막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가족의 재정 건강을 든든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은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안전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법을 잘못 활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록금을 지원할 때는 절대 자녀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병원비 역시 가족 계좌로 보내지 말고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납입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금융자산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개월마다 모든 금융 상품을 정기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4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3천만 원을 손자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손자가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낸 증명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초에 학교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미리 피하고 싶으신가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방법은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은행의 가족 신탁 상품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자산 관리와 세금 최소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시 지분을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100%를 증여하지 말고 10%씩 10년에 걸쳐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런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의 재정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세금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37년간 근무하며 직접 겪은 경험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국세청 내부의 실무 경험입니다. 여기서 지금 영상을 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핵심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증빙자료 관리입니다. 차용증, 이체 메모, 통장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산 관리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피하고 증여도 10년 단위로 분산하세요. 세 번째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네 번째로 법적 허용 한도를 정확히 활용하세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차용증 활용법을 숙지하세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80세 황미경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철저히 지켜 5억 원의 자금을 가족들에게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히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세금 걱정 없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어요?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금의 무게로 짓눌린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37년간의 국세청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의 재정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재정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재정 관리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